1995년 7월 30일 밤 일본 도쿄의 외곽 도시 하치오지. 문을 닫은 슈퍼마켓 2층, 그곳에는 거액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금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3발의 총성으로 3명의 무고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이던 17살, 16살 여고생, 그리고 47세 파트타임 직원. 현장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투성이입니다. 잔혹하게 결박된 여고생들, 유독 2발의 총알을 맞고 쓰러진 직원, 그리고 거액의 돈. 강도였을까? 원한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30년째 일본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하치오지 슈퍼 강도 사건. 그 끝나지 않은 진실을 추적합니다. 그날 17살 야부키 메구미 양은 보육사의 꿈을 키우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짝 친구인 16살 마에다 히로미 양은 메구미를 기다렸다가 함께 축제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죠. 47세 이나가키 노리코 씨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점 경영 경험을 뒤로하고 간병복지사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며 그달부터 이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금고 담당이 된 것은 정말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오후 9시 슈퍼는 문을 닫고 마감 작업이 시작됩니다. 1층 매장에서 2층 사무실로 가려면 어두컴컴한 주차장을 지나 외부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평소 사무실 문은 잠겨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후 9시 15분 이나가키 씨는 사무실에서 지인과의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세상과 작별합니다. 기록된 마지막 통화 시간입니다. 불과 2분 뒤 오후 9시 17분경 인근 축제의 흥겨운 소음 속에서 운명을 가른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범행은 순식간에 단 2-3분 만에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이나가키 씨. 불안한 마음에 2층 사무실로 향한 지인 남성은 문을 여는 순간 얼어붙고 맙니다. 그곳은 이미 잔혹한 비극의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현장은 마치 뒤섞인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야부키 양과 마에다 양, 2 여고생은 왜 접착 테이프로 손과 입이 결박되어야 했을까요? 범인은 이들에게서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반면 이나가키 씨는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범인은 그녀의 머리에만 2발의 총알을, 그것도 총구를 거의 맞댄 채 발사했습니다. 원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잔혹함입니다. 하지만 이나가키 씨는 이곳에서 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금고입니다. 범인은 금고문에 총까지 쏘며 열려고 시도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 든 거액의 현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너무나 이상한 행동입니다. 혹시 금고를 여는데 실패하자 살인으로 방향을 튼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살인이 목적이었고 금고는 위장이었을까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제 스카이어스 빙엠 리볼버. 전문가들은 이 총이 명중률이 낮은 저가형 모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총으로 급소를 정확히 맞췄다는 것은 범인이 총기 사용에 매우 능숙했거나 혹은 지근거리에서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의미입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이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점은 내부 사정을 아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면식범에 의한 무차별적인 강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박 방식의 차이, 이상한 총격 패턴, 돈은 그대로 둔 채 금고를 쏜 행동, 현장에 남겨진 이 모든 모순된 메시지. 범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연인원 22만 명. 일본 경찰은 전례 없는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지만 범인의 그림자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증거물 분석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2015년 재감정으로 접착 테이프에서 발견된 희미한 지문은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 지문은 이미 사망한 한 일본인 남성의 지문 특징점 8개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이 남성은 사건 당시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으며 친족 DNA 대조 결과도 불일치했습니다. 결국 이 지문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했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약 260mm 크기의 운동화 발자국에서는 미세한 철분과 이끼 포자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금속 관련 작업 환경에 있었거나 특정 장소를 경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사무실 재떨이의 담배꽁초 역시 DNA 분석 등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엇갈리는 목격 증언들도 수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건 직전 가게 안을 서성이던 의문의 중년 남성, 주차장에 커플, 슈퍼 옆 통로에 수상한 젊은 남성. 이들 중 누가 범인이거나 혹은 중요한 목격자였을까요? 용의선상에는 여러 인물이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한 일본인의 진술에서 시작된 해외 연루설은 캐나다 거주 중국인을 송환하는 등 국제 공조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선거 없이 끝났습니다. 유사 총기 사건 전과자는 총기 강선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주목받았으나 본인이 강력히 부인했고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피해자 이나가키 씨를 둘러싼 원한 관계, 금전 문제 등 소문도 무성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단서와 가능성들이 떠올랐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수사망을 비웃듯 사라져버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범인은 어디선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날의 기억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피해자 야부키 메구미 양이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동급생들이 모여 추도식을 엽니다. 앳된 소녀였던 친구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친구를 향한 그리움과 사건 해결에 대한 염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今はもう解決すると信じて信じるしかないという気持ちでいます。自分の犯したことの罪を認めて名乗り出る勇気を持ってほしい。 2010년 일본에서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사건은 영원히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간의 벽은 무너졌지만 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이 사건은 바다 건너 우리에게도 미제 사건의 아픔과 진실 규명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